네, 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바이 명령어의 두 번째, 그룹바이 명령어의 그룹드라는 명령어를 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요 그룹바이 명령어의 기본적인 스플릿, 그 다음에 apply, combine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룹 바이 명령어를 쓰면 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사실 스플릿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판다스에선 그룹드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룹 바이 명령어를 써서 df 그룹 바이 팀이라고만 치면요, 이게 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그룹드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뭉치게 돼서 이렇게 뽑아줬을 때는 팀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이 하나의 타입이 돼서 각각의 어떤 이런 팀명과 그 다음에 그 그룹별 데이터가 이렇게 뽑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데빌스, 킹스라는 것들은 일단은 그룹명은 팀명에서 가져온 이 그룹명이 되고요. 이거와 여기 안에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하나의 키값과 밸류값 형태로 이제 추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코드상으로 그룹드라고 치시고요. 사실 그룹드를 치신 다음에 그룹드를 치면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요거를 포문으로 돌려서 하나하나 돌려보면 요런 식으로 데빌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라고만 찍고 요 데이터를 한번 화면에 찍어 보면요, 요런 식으로 앞에는 키밸류 형태라기보다 이제 앞에는 그 그룹의 이름이 이렇게 찍혀져 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튜플 형태의 데이터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궁금한 게, 이 앞에 네임은 이렇게 뭐 스트링 타입인 것 같은데 이 타입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입을 찍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는 데이터 프레임, 위에는 스트링으로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된 상태,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룹 바이 명령어는 스플릿, 그 다음에 apply, 그 다음에 컴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apply 컴바인이 적용되기 전 이 스플릿 상태를 우리가 그룹드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룹드로 이름이 부르긴 하는데, 이 그룹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드 상태에서는 사실 뭐 특정 키값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roup.getGroup 해서 어떤 팀명을 넣어주면 그 팀명에 관한 정보만 뽑을 수가 있어요. 뭐 별건 아니지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t그룹에서 데빌스라고 치면 데빌스에 대한 정보만 뽑을 수가 있고, 뭐 라이더스라고 치시면 이 라이더스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한 정보만 따로 볼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룹 바이 스플릿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죠.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사실 컴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플라이에는 몇 가지의 어떤 적용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요약된 형태의 통계 정보를 받아준다든가,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바꿔준다든가, 세 번째는 필터레이션이라 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좀 변경해서 특정 정보를 제거해서 표현해주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어플라이 명령어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오늘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뭐 길진 않아요. 첫 번째 어그리게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플라이 종류의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치고 sum, 또는 어그리게이션이라 치고 numpy, min이라고 치면 이 그룹드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의 sum이나 모든 데이터의 그룹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numpy, min, 평균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함수들을 넣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혹시 그냥 질문인데, 여기서 최소값을 넣으려면 여기에 뭘 넣으면 될까요? 그쵸? min이라는 것을 넣어주고 최대값을 찾으려면 max라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어그리게이션을 넣어주고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면 특정 칼럼에 여러 개의 펑션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드 안에 있는 포인트라는 거에 평균과 전체 썸 한 값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면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해봤던 거 실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은데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치고 그냥 어그리게이션 해주면 이렇게 썸이 되죠. 뭐 당연히 민이라고 치면 평균, 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있고, 맥스라고 치면 최대값, 민이라고 치면 최소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import numpy에 있는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평균값이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그룹드가 된 상태에서, 스플릿이 된 상태에서 특정 컬럼만 뽑아가지고 어그리게이션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어그리게이션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PLNA를 쓰면 저렇게 난값이었던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요거는 어그리게이션이랑 다르게 좀 키값별로 요약된 정보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에 적용이 돼요. 개별 데이터에 다 변환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환을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른데, 뭐 예를 들면 그룹2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전체 값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다 표시가 되고, 람다 함수에서 x는 x로 가라 라고 이렇게만 해주면 이게 다 표시가 되는데, 좀 변화가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주면,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람다가 맥스 값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전체 값을 다 적용을 하니까 왠지 전체 값이 다 하나의 값으로 맥스 값으로 통일돼야 될 것 같지만, 이 그룹드가 된 상태에서 그 그룹별로 맥스 값을 구해줘서 적용을 하게 돼요. 이게 좀 재밌죠. 그래서 이 경우 라이더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 두 개, 세 개 값이 있는데, 이렇게 0, 1, 8에는 876이라는 값이 모두 동일하고요. 여기 랭크도 222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열도 2017, 2017, 2017로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룹별로 이 라이더스라고 하는 키 값이 적용받는 요 세 데이터에 대해서만 요걸 데이터만 시리즈로 하나, 둘, 세 개를 시리즈로 불러와서 이거에 대한 맥스 값을 각각 다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룹은 돼 있어요. 그룹은 돼 있는데 이 그룹을 개별 데이터 형태로 가져온 다음에, 이 그룹별로 개별 데이터로 가져온 다음에 그 시리즈 데이터를 생각을 해서 그룹되어 있는 시리즈 데이터 전체에 여기 함수를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요런 거는 이제 가능하죠. 이렇게 어떤 그룹별로 요거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우리가 앞에서 숙제로도 풀었겠지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코드잖아요. 원래값 빼기 평균 나누기 이제 표준 편차를 해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게 이 각각의 그룹별로, 예를 들어 0, 1, 8 이 라이더스에 해당하는 요 각각의 이 라이더스 그룹별로 G값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룹별로 이렇게 G값을 구해줄 때는 바로 이런 기법을 사용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그룹별로 평균값을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번별로, 학년별로 이런 것들을 모으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명령을 써서 각각의 그룹별로 정리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터예요. 필터는 뭐 딴 거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그룹바이 명령어를 써가지고 팀이라고 치시고 필터를 먹여주시면요, 이 필터 안에 있는 불린 조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불린 인덱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람다를 먹여주는데, 이게 요거 보시면 이제 필터를 해가지고 팀으로 모은 다음에 필터를 해서 이 x 값이 3보다 커야 된다 라고 지금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값만 사실은 보여주게 됩니다. 이 x의 값은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 x의 값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시리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그룹2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시리즈 데이터의 엘러먼트의 개수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어도 3개 이상인 것만 뽑아가지고 보여달라는 거죠. 데이터의 개수니까요. x 데이터의 개수니까 이 데이터의 3개 이상의 것만 뽑아서 보여줘라 라는 게 이 필터라는 명령이고요. 사실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이렇게 써서 어떤 특정한 조건, 어떤 특정한 필드 값을 서메이션 하거나 평균 값을 내주거나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코드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랜스포메이션만 각각하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엑셀 평균 값을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 데이터에 그룹별로 적용을 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3이라고 하면 이 시리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 데이터가 3개 이상인 값만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인트 데이터가 1000 이상이다. 1000 이상이다 라는 것만 뭐 포인트 데이터의 썸이죠. 포인트 데이터의 썸이 1000 이상일 경우에만 이렇게 찍어달라. 뭐 예를 들면 포인트 데이터 썸이 1000 이상이면 평균값이 800 이상이다. 이러면 킹스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뭐 70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맥스 값이 80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맥스 값이 800 이상인 데이터를 다 필터레이션 검색식을 조건을 넣어서 검색할 수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 어그리게이션은 사실은 여러분 어그리게이션 직접 쓰는 경우 잘 없을 거고 여러 가지 통계 정보를 한 번에 모을 때나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별로 돼 있는 값을 평균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많이 쓰고 일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잘 안 쓰실 겁니다. 필터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를 만지다 보면 그룹별로 필터를 모으고 싶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건데 요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불린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기능들, 어그리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필터레이션 같은 것들은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